끌려는 버스 노동자 두 주먹 움켜쥐고 함께 나섰다. 억압과 굴욕의 핸들대 위에 노동해방 큰 글씨야로 새겼다. 일단은 저희 회사는 공공버스가 100%다 보니까 공공버스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서울하고 근로조건 차이가 이제 상당수 많이 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노선 각 시 지자체별로 이 노선의 혼잡률 같은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전국에서 우리 회사 노선이 사당역 가는 노선이 혼잡률이 가장 높은 노선이거든요. 그런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공버스로 전환되면은 그런 혼잡률을 좀 개선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경기도나 지자체에서는 그 예산 타령하면서 계속 혼잡률이 이제 높아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버스로 세금을 투자해서 공공버스가 전환됐는데 실제로 노동자나 그걸 이용하는 승객, 도민들한테는 혜택이 없는 거죠. 지자체에서 세금을 그냥 사업주만 배불러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입석 금지를 통해 입석 금지 투쟁을 해야지만이 증차가 되고, 또 승객도 편하게 앉아서 출퇴근하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입석 금지에 대한 투쟁을 전면 파업으로 인해서 투쟁을 시작했고요. 그게 좋은 성과로 인해서 지금 도민들도 상당히, 시민들과 도민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우리 노동자들도 거기에 안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쟁은 전적으로 저희가 국민과 노동자들을 위해서 승리한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봉은 버스 노동자들의 직업에서 안전성이라는 거는 거의 바닥 수준이거든요. 언제든지 교통사고 한 번에 의해서 해고가 결정되고, 또 무리한 징계로 인해서 2달, 3달, 뭐 3달 이렇게 징계를 먹게 되면은 생활에 진짜 가정의 생활비의 걱정 때문에 이게 조금 불안한 일상생활을, 가정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근원지가 뭔지를 파악해보면은 운행에 있어서 운행 습관도 있겠지만은 짧은 시간에 쫓겨서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도 있었다. 그래서 그 운행에 실질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달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좀 좋은 직장, 진짜 미래가 보이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 지금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몇 년이 걸쳐서라도 이런 제도가 좀 이렇게 좀 개선돼서 좋은 직장, 일하고 싶은 일터, 출근하고 싶은 일터, 이런 거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 투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준법 운행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한 달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쉽게 강남에 갔다 온다면 한 지금 3시간 정도 걸리던 시간인데, 준법 운행하면서 한 3시간 20분에서 3시간 40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제 승객들이 처음에는 엄청 출근 시간이 늦었다는 둥, 이래저래 불편함을 많다고 이제 민원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한 달 정도, 한 10일 정도 이상 하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이라든가 노약자분들이 상당히 좋아라 하셔요. 승객이 앉으면 출발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잠 올 정도로 천천히 운전하니까 멀미도 안 하고, 마음 놓고 편안하게 목적지 도착했다. 비록 10분, 20분 더 늦었지만은 이런 운행이 더 좋다라는 시민들 의견이 상당수 많았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앞으로는 이런 진짜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이 높인다는 거는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개선을 해서 승객들이 안심하고 마음 편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우리 투쟁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 휴게 공간도 이제 뭐 너무 협소해요. 지금 휴게 공간도 지금 7명이서 근무하고 낮에 한 보통 인원이 없다 보니까 한 3명, 4명 근무하는데 이제 26일 되면 한 명이 더 보충되고 이제 하면은 한 9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인원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지금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정비고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버스 한 대 들어오면은 뭐 버스 사이로 이렇게 다녀야 되고 뭐 현장에 오셔서 보면은 아니라 싶을 거예요 아마. 저 자동차에 들어간 그 부동액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독극물로 분류돼 가지고 그게 이제 회사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사람 안전보건센터에 가가지고 검진은 받게 하더라고요. 엊그제 같은 경우도 조합원 한 명이 그 2층 버스인데 그 부동액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열었는데 그게 이제 압력이 있다 보니까는 얼굴에 한번 이렇게 뒤집어 쓴 적이 있어요. 그래 다행히 화상은 입지는 않았더라고요. 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승무사원들한테는 되도록이면 그걸 열지 말라고 하거든요. 전에 같은 경우 보면은 승무사원들이 그걸 이제 점검하다가 열어가지고 화상 있고 그런 경우가 간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비들이 해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데는 노출이 돼 있죠. 근데 이제 혹서기 때는 되도록이기 위해는 이제 작업에 맞춰가지고 이제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좀 덜하는 편으로.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을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무리 덥고 그래도 그러면은 뭐 작업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근데 제일 문제는 이제 장마철의 문제예요. 비 오고 그러면 장마철이 보통 한 3, 4주 이렇게 쭉 되다 보니까 비 오는데 작업 안 할 수도 없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정말 장마 때가 제일로 저기 하더라고요. 그 겨울에 그냥 눈 왔을 때 하고 그냥 옥외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일 힘들죠. 그냥 고속도로에서 차가 야간에 그냥 고장이 나고 서 있는데 그 야간 수리를 했었나 봐요. 고속도로에서요. 그래서 후미 충돌해가지고 그냥 사망한 사고도 있고 또 모회사 같은 경우는 야간에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차가 주저앉아가지고 아침에 발견된 경우도 있고 다양하죠. 그리고 뭐 기사님들이 밑에 작업하고 있는데 기사님들이 시동을 걸어가지고 벨트에 손이 끼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경우가 가끔씩 들려왔어요. 예. 그래서 전에도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한 3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는 운행을 하다가 차가 이상이 발생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를 끌고 나가서 대체를 주고 2인 1조로 해서 그렇게 하고 야간 같은 경우는 제가 웬만하면 작업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야간은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간도 차가 고장이 발생되면은 2인 1조가 나가야지 맞는 거거든요. 2인 1조로 해서 그냥 차량 단속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무조건 가서 현장을 차량 고장 상태를 보고 웬만하면 견인 조치를 해라. 거기서 그 뭐 작업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는 기사님들도 요즘에 25, 6에 들어오는 기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그 기사님들 보면은 그냥 호봉제가 있기 때문에 1호봉을 쳐준단 말이에요. 3개월 지나면은요. 그러면 시급이 보통 한 10,000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정비들 같은 경우는 막내가 들어오면은 최저시급이에요. 최저시급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주는 거예요. 자격증도 있고 더 힘든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고참 똑같은 기사님들하고 보면은 시급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2,000원 정도 시급으로 차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 27년 다니는데 15년, 아니 거의 한 20년 된 승무사원하고 26년 된 저하고 시급 차이를 따지니까는 거의 2,000원 정도 차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막내들 같은 경우는 차이가 더 나겠죠. 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제 바람은
정비사가 들어오면은 기사님들하고 똑같이 일호봉을 맞춰줬으면 어떠나 앞으로도 이제 그것도 이제 풀어가야 할 숙제이겠지만은 저는 이제 바람이 그겁니다. 지금 한 가지 임금만 보더라도 지금 경기도 도지사는 2026년, 2027년까지 공공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 관련해서 서울과 연동해서 그 임금을 동일하게 인상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지금 경기 잔노련이 2024년 임금 인상 관련해서 4.48% 이게 서울이랑 인천이랑 부산 쪽에 잔노련이 합의한 임금 인상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또 요구안을 올렸어요. 근데 서울이랑 인천이랑 동일한 임금으로 올라가려면 최소한 10% 이상 올해 요구를 하고 관철시켜야 되는 건데 이제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부분도 지금 최대 조직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노총 잔노련이 그런 의지가 없다라는 판단이 있고 두 번째 그 지금 사모펀드 버스 자본이나 기존의 그 민영제 노선의 버스 자본들이 경기도 버스 노동자들을 징계나 탄압으로 현장을 계속 위축시키고 있는데도 상급단체에서 전혀 대응하고 있지 않다. 최대 조직을 가지고 있는 한국노총 잔노련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그 경기도 조직은 특별하게 우리 민주노총이 지금 경진여객이 민주노총 가입해서 그 입성 문제 몇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그 가반수 노조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하루아침에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그 1호봉에서 13호봉은 임금 호봉수 확대함으로써 그 오래 근무하면 더욱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이게 경기도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임금 인상을 또 쟁취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큰 조직으로 봤을 때는 경진여객은 한 사업장에 불과하지만 한 사업장에서 이룬 게 단시간에 이룬 역할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뭐 수원여객이라든지 경원여객, 그 잔노련 노동조합에서 대안을 주지 못하고 현장에서 계속 그 탄압을 받고 있는 현장 관련해서 하루속힐 민주노총으로 조직 전환을 해서 경진여객과 더불어서 버스 노동자들이 그 노동조건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서 같이 단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